자, 다음은요.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,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.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. 그러니까 전세, 월세 계약을 하시면 그 내용을 신고해야 돼요. 그 내용입니다. 보증금 6천만 원, 그리고 월세는 30만 원. 이게 넘어가면 전월세 계약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6월부터 신고입니다. 여기 아래로 가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설명되어 있어요. 구체적인 것들이죠. 아래로 보겠습니다. 주택은 물론 여기입니다. 여기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.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그리고 고시원도 대상입니다. 고시원 뭐 이런 데 오피스텔 들어갈 때 월세가 30만 원 넘으면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. 그리고요. 보증금 월세 가운데 한 개라도 조건에 맞으면 한 개라도. 그러니까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거나 아니면 월세가 30만 원 넘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되면 신고 대상. 그럼 만약에 보증금 1,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은요. 이거 대상입니다. 왜냐하면 월세가 30만 원 넘었으니까요. 그리고요.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.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 두 조건 다 안 맞으니까요. 그냥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.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. 그러자 당국에서 설명은요. 그냥 기준을 단순화한 겁니다. 복잡하면 안 되니까 단순화했습니다. 근데 이런 현상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. 이런 내용입니다. 자, 그런데요. 신고를 하게 되면은 뭐 계약자가 누구고 금액 뭐 이런 거 다 이제 신고가 되는 거잖아요.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. 월세 30만 원부터 신고제. 이거 혹시 증세의 서막 아닙니까? 이렇게 됩니다. 이거 뭔가 좀 이게 그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? 이런 물음이에요. 보겠습니다. 여기 내용이 설명돼 있는데 혹시 이게 나중에 표준 임대료 뭐 이런 거 만들려는 포석 아닙니까? 라는 의심이에요. 의심. 세입자 보호가 목적 다른 뜻 없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. 정부의 공식 해명에도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. 나중에 이거 다 뭐가 자세히 파악이 될 텐데 이거 표준 임대료 정할 때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혹시 이거 과세 이런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뭐 이런 얘기예요. 그리고요. 향후에 임대사업자 세액 혜택처럼 이것도 제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.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.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주원 교수님, 네. 그다음에 최인정 변호사. 먼저 주원 교수님. 네. 어떤 생각이십니까? 이 제도 지금. 뭐 여러 가지 약간 의심 내지는 우려도 있어요. 예. 예, 저는 그래도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은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. 주거권 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세금 보증금 보호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차인 보호에 있어서는 솔직히 최적화된 신고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. 왜 이런 불신들이 있는가라는 거는 현 정부가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이제 장단점이 뚜렷한데요.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주거권 보장 같은 부분인데 예. 단점은 이제 이것이 증세로 연결될까 봐 임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 증세되는 조세를 뭐 관리비라든지 다른 용도로 임차인에게 좀 전가할 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량이 줄어들 또 우려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조금 이 임대인 그 주거 이제 임대인 그들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그러니까 세를 놓으신 분은 약간 꺼릴 수도 있다. 네, 맞습니다. 작년에 그 이제 전세 임대차 2법 그것이 시행됐을 때도 그렇게 매물이 줄어든 것처럼 예. 그런 단점이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단점을 극복하려면은 앞에서 신문 기사에도 소개됐지만 표준 임대료나 임대소득 과세를 하지 않겠다. 이것은 순수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이다.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예. 이미 정부가 사실 그 임대사업자한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했다가 3년 만에 번복된 그렇죠. 사례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. 특히 표준 임대료 같은 건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. 만약에 이러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예. 정부가 나서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월세라든지 보증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그건 또 시장의 원리를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순수한 임차인 보호라는 것을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거라면은 저는 되게 유효하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신고 내용이요. 그러니까 보증금, 그다음에 뭐 월세 금액, 그다음에 계약 기간, 그다음에 뭐 누가 이걸 하는가, 뭐 이런 거 다 신고하는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세한 내용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 혹시 나중에 다른 거에
정부가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? 라는 의심을 좀 아까 기사에는 그게 담겨 있었어요. 최인정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 나름대로 좋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그렇지만 예.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첫 번째 임대인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른바 증세의 서막이냐 이런 문제와 함께 임차인에게도 좋기만 하느냐 내가 월세 30만 원에 사는 것을 다 공개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함께 이게 그 드러나는 문제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금은 그 세금을 위한 보석이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예. 다 신고를 하고 그 계약서를 사실은 그대로 첨부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은 거기에서 월세 얼마 나는 것을 다 알게 되면은 그런데 그런 소득이 있는 곳에 신고를 그 세금이 있다는 것은 과세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?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증세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 사전 포석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죠. 증세금이 그 월세가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고 매기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 자체가 국가의 그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? 정부는 그쪽으로 안 쓴다고 지금 계속 안 강조합니다. 쓴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. 지금의 어떤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예. 이 소유자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나아가서 임차인 입장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두 개적인 의미가 있죠.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, 오피스텔도 다 되거든요. 심지어 고시원도 되는 겁니다. 거기 내가 얼마 살고 있다는 것이 다 공개되는 것인데 예. 그 부분을 과연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? 나아가서 이것이 다 밝혀지고 증세가 되면은 사실상 그것이 세금이 임차인에게도 전가되는 이번에 있었던 그 임대차 관련되는 그 입법에 따른 부작용이 또 한 번 임대료를 폭등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시장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고 있는 대로 그냥 순수한 데이터로서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안 돼요. 근데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또 정부의 어떤 입장 정책이 바뀌어서 이걸 활용한 이 정보를 활용한 어떤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생각이거든요. 아무튼 뭐 6월부터 시행은 됩니다. 지금 신고하셔야 됩니다. 지금.